자, 또 시작하자.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정점이라는 건 멈춰있는 점이란 뜻이니까 정해진 점이란 뜻이고, 이 정점은 대부분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흰색 두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어떠한 노란색 직선, 요거를 내가 구해낸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책에는 뭐 1번 박스, 2번 박스에서 뭔가 이제 뭐 거의 똑같은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써놨는데 우린 그냥 한 방에 공부를 할 거야. 자, 이거 뭐 복잡하게 써졌는데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직선 1 더하기 K 곱하기 직선 2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즉 직선 1과 직선 2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새로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이 네모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말? 이 직선 1과 직선 2는 흰색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이 교점을 지나는 노란색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게 이 네모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얘 이꼴 0, 얘 이꼴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의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좀 비슷한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 좌표다 라고 했을 때 얘 두 개도 어떻게 보면 직선인 거지. 그리고 기울기가 그냥 k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된 놈도 요놈 이꼴 0이랑 요놈 이꼴 0, 즉 몇 컴마 며칠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 직선 자리에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을 뿐인 거야 그냥.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또는 어떠한 정점, 어떠한 무조건 지나는 점, 뭐 이런 직선을 얘기를 한다면 직선 1 더하기 k 직선 2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나중에 원에서도 거의 똑같은 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직선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K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앞에 개념을 몰랐어도 K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를 해줘야 돼. 싹 다 전개한 다음에. 그러면 2x 빼기 kx 3ky 빼기 y 빼기 5는 0이다 해놓고 K로 정리. K 있는 놈들 다 써버리자. 까진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 놈도 0, 요 놈도 0이어야 되지. 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요거 x는 3y다. 요 식이랑 2x 마이너스 y가 5다. 뭐 이런 식 두 개가 있는 거지.
x자리에 요거 집어넣어버리면 5y가 5니까 y는 1. 그럼 x는 3. 요게 되는 거고 그 무조건 지나는 점 p가 3,1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는? 사실상 7번은 이 개념을 몰라도 뭐 어찌됐지 풀어볼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9번 봐볼게 9번. 자, 9번 문제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야. 왜냐면 지금 문제 상황은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 자, 흰색 직선 두 개를 알려주고 그놈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요 점 하나 알려준 거고 2,1을 또 알려줬어. 그럼 그냥 9점 지난다 해서 그냥 직선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뭐 문자 하나라도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문자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교점을 그냥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교점 구하면 두 점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방금 배운 개념을 써먹을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한데 이제 그렇게 풀지 않고 방금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풀은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직선 1이라고 하고 직선 2라고 해볼게. 그럼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직선을 내가 구해볼게. 그러면 직선 1 더하기 K에다가 직선 2는 0이다.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직선인 거야.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쨌건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한 거야 지금. 근데 K 값을 모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요 2,1을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자, 2,1을 요 직선이 지난다 그랬으니까 xy 자리에 2,1을 대입해버리면 k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1을 대입하면 4 빼기 2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3k는 0 그러면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 자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이 내가 원하는 답인데 K 값을 아직 몰랐던 거고 근데 K를 구해버렸으니까 얘를 이제 대입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얘는 요게 될 거고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양변에 3 곱하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직선이 나오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럼 y는 어쩌고로 이제 정리를 해도 되는 거고 직선이라는 건 꼭 y는 어쩌고로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잖아. 진도 나가고 나간 거를 좀 풀다가 집에 가고 싶지 않냐?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는 가는데 그냥 배웠으니까 이걸 좀 해보고 집에 가야 좀 더 기억도 잘 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혹시? 그건 맞죠.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네. 유정이랑 항상 조금 막 들지 갑자기. 1시간 자습, 1시간 수업, 1시간 복습. 그래서 말인데 9시에 끝나고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고 아니요. 또 아니죠. 집중을 할 수 있을 10시부터 자야 키가 큰다고요. 너안 자잖아. 다 컸어. 집 가면 샤워하고 바로 쓰러져요. 때 더 이상 덜 컸어요. 저 이만큼 남았거든요. 에이 끝났어. 아 짜증나. 요즘 여자라고 무시하시는 거 여자들. 아, 그 갑자기 마인드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 너무 아, 근데 달랐어.
이런 게 있긴 있어.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성장이 멈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이제 그게 조금 누가 바뀌긴 했어. 멈추는데? 야 왜냐면 대충 살아.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대충 그게 맞긴 맞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아줌마들이 맨날 이제 뭐 나는 뭐 중3 때 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런 이유야. 근데 이제 보면 이렇더라고. 이렇게 남자는 되게 이제 편차 그러니까 골고루 있어. 뭐 예를 들어 중3 때 끝나는 놈, 고1 때 끝나는 놈, 고2 때 뭐 고3 때 성인 돼서도 크는 놈 이렇게 다양한데 여자들은 보면은 나는 이제 또 많은 여학생들을 봐왔을 거 아니야. 보면은 두 개로 딱 갈려. 이렇게 중3, 고1쯤에 키가 끝나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 이렇게 갈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애는 엄청 계속 커. 그래서 보통 이제 170 이상 되는 애들이 이때부터 170인 애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이런 애들은 이때도 계속 커. 그냥 막 성인 돼서도 커. 난 성인 돼서도 클. 근데 요즘에 뭔가 니네 이제 고1이 돼가고 있잖아. 네. 내가 뭔가 작년에 비해서 별로 안 큰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계속 크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클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제자 중에 어떤 애가 고1 때 나랑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엄청 컸거든. 이미 엄청 컸어. 170이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컸어. 근데 그때도 아무튼 걔가 하는 얘기가 뭐 쟤는 뭐 남자를 만나기가 힘드니 뭐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작냐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막 짜증을 내면서 와 학원을. 그러면 키 쟀는데 또 컸다고 막 이래. 걔는 그래서 졸업할 때 되게 커가지고 졸업을 했었어. 한 173인가 3가 돼서 졸업을 했는데 성인 돼서 나 결혼식 때도 왔는데 또 컸다고 뭐라고 또 결혼식장 오면서 또 짜증내면서 오더라고. 또 키 컸다고. 네 결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키 결혼 크고 올라고? 시작할게요. 야. 너의 키 때문에? 아니 네. 너 키 계속 크면 내가 결혼 한 번 더 할게. 어허. 셀프. 정강이만 안 자라날 거예요. 크겠지? 허벅지보다 정강이가 긴 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네요. 너뭐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집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잘라서 갖다 붙일 건 아니다 남의 정강이를. 붙이고 싶다. 집 가야 돼요. 자 이제 8번. 9시도 아직 안 됐네. 9시 됐고. 키 얘기하니까 기분 안 좋아졌어. 네 저는 키가 클 것 같아요. 그럼 좋지. 3년 전에 비해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남자들 작긴 작아요. 아니 우리 학교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가면 키 큰 애들이 많아. 근데 그 요즘 좀 약간 근데 그런 것 같아. 좀 작죠 애들이. 학교별로 다 요즘 비슷하잖아요. 약간 여자들은 큰 애들이 많아진 것 같고 남자들은 작은 애들이 많아진 것 같아. 그냥 여자애들 기본 키가 168부터예요. 시작 기타. 68? 너는 기본도 안 된다는 거야? 네 무덤파 너 때문에 같이 묶였잖아. 아니 저희 반에서 보면 저희 반에서 봤을 때 그랬다고. 근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또 내 주변이 그래서 그런지 수진 중 애들이 작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제일 친한 애들 이제 8명 단톡방이 있는데 내가 179란 말이야. 네 180으로 하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억울한 게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고2 때인가는 내가 176인가 그랬거든. 6인가 7인가 뭐 그랬는데 이제 뭐 앉아서 애들이랑 뭐 키 얘기를 잠깐 하고 나 176이야 그러니까 무슨 네가 176이냐고 나보다 작아 보이는데 아니, 지보다 작아 보이는데 내가 너 얼마인데 왜 172라는 거야 미친놈을 가지고 섰어. 쓰니까 내가 이제 커.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좀 작아 보이나 봐.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제 체형이 유전적으로 골반이 되게 넓거든. 그래서 내가 골반이 넓다는 사실을 중2 때인가 알았는데 중2 때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체육 시간인데 교복 위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그냥 나가고 있었어.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새끼가 용민이 엉덩이가 여성 엉덩이 같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 근데 보니까 진짜 졸라 큰 거야 골반이. 그래 좀 약간 스트레스였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점점 약간 이제 어깨가 더 넓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어깨가 좀 넓게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고 하면서 어깨가 더 넓어져가지고 약간 골반 넓은 게 좀 덜 티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막 사진 찍으면 약간 막 이렇게 됐었어 실제로 막.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기를 가리고 찍고 막 그랬었어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키가 안 커 보이나 봐 내가. 옆에서 보면 키가 좀 커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좀 안 커 보여. 약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 아닌데. 아니에요. 맞아요. 살짝 대각선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아니 아닌데. 뭐 다리도 내가 허벅지가 또 두꺼워가지고 물론 니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정강이가 짧았어요. 내 경험상으로는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 길이랑 옆에서 봤을 때 다리 길이가 옆에서 봤을 때가 훨씬 길어 보여. 오. 오. 그러니까 좀 착시 효과. 왜 착시인간.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거울을 봐도 나도 가면 옆에서 보고 오씨 이랬다가 이렇게 보면 아 이상해 애가. 그러니까 막그옷 사고 바지 입어보고 이렇게 할 때도 딱 입고 나오면 정면 보잖아 사람이. 아 졸라 별로야. 모든 바지가 다 별로야. 근데 이렇게 보면 아 또 좀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래.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체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179인데 이제 작은 키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8명 중에 내가 5등이야. 5등. 186짜리가 있고 185가 있고 183이 있고 180이 2명 있어. 3. 내가 이거고 그 다음 애가 176 정도 되나 2명이? 1, 2, 3, 4, 6등이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내가 살아와서 그런가 그냥 약간 좀 이런 애들만 보고 살아서 그런가 요즘 남학생들이 약간 키가 덜 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제. 국정고 애들은 키가 짱 커요. 근데 또 이제 뭐 남자는 고등학교 때도 크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나도 보면 중1, 2, 3, 다시 1, 2, 3 이러면 내 기억에 이때 11, 이때 13cm가 크고 요때 7cm 크고 이때부터는 되게 조금씩 컸어. 근데 중학교 때 안 크면 고등학교 때 키나 중학교 때 키나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너희는 증폭제조차 아니, 없었어. 고등학교 때 급발진하는 애들이 있어. 아, 네 있어. 진짜 있어. 그 아까 186짜리 있잖아. 중학교 동창이거든 걔는.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도 동창인데. 근데 그 놈이 중3 때 나보다 작았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보다가 이제 20살 되고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돼갖고 있더라고. 되게 왜소하고 막 좀 작은 애였는데 지금 완전 막 흑인이야 흑인. 막 졸라 커, 막 다 커 그냥. 졸라 무섭게 생겼어. 막 예전에 친구 결혼할 때 걔는 이제 광주에 사는데 친구 결혼할 때 오랜만에 이제 모이는 상황에서 걔가 이제 뭐 어디서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와 멀리서 봤는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 와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보고 지나가고 싶을 정도로 생겼더라고요. 너무 막 커. 뭐 아무튼 가보자. 자 요놈이랑 요놈이 있어 직선 두 개가. 근데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려면 어째야 되냐? 라고 나온 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직선이야. 뭐 모르는 문자도 없고. 근데 요거 자 아까 지금 우리 직선 1 더하기 k 직선 2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막 책에서 보면 식도 엄청 길잖아. 막 나오고 k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랑도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짧아도 사실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요놈이 꼴령 요놈이 꼴령 요걸 지난다. 즉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지나는 점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직선에서 문자가 있으면 직선에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무점이라고 하자. 그냥 무점을 찾아야 돼. 직선에 문자가 있다 싶으면. 근데 항등식처럼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m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 이꼴 0, 얘 이꼴 0을 지나는 놈인 거야. 즉 얘는 기울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놈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정리를 살짝 해본다고 생각하면 기울기는 이제 m이 되겠지. y만 넘기면 y는 mx 어쩌고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요것도 y-1을 뒤로 넘기면 요 모양이랑 똑같은 거지 이제. 그래서 직선에 문자가 있으면 기울기가 뭔진 몰라도 아무튼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내자. 뭐 못 찾을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지나는 점 자체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 a,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건 무조건 지나는 점을 내가 찾아내는 방법을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고, 자, 편의상 얘를 직선 L, K, L이라고 할게. 직선 K, 직선 L. 자, 그럼 직선 K를 먼저 그려볼 거야. 요거네. 직선 K가 이거지? 넘겨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2만 넘겨서 y를 0으로 만들면 x가 2, x절편이 2 이렇게 하면 y절편도 2. 그래서 2,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 L을 내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놈이었어. 이걸 지나는 놈이고 기울기는 몰라. 그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놈이겠지.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인 거야. 근데 아무튼 얘랑 만나긴 만날 텐데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기울기가 클 때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요때 부터 1사분면에서 만나기 시작할 거고, 쭉 내려오다가 요때까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얘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1사분면이 아닌 데서 만나는 거. 그리고 좌표 축은 사분면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요때랑 요때는 빼줘야 되는 거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번에서 기울기랑 2번에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1번에서 기울기 m 구해보자. 자, 이때 기울기를 구할 건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저 직선이 직선 L이 0,2를 지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0,2를 대입해버리면 0 빼기 2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상황이 되는 거. 요놈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얘는 직선 L이 2,0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2,0 집어넣으면 요거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럼 난 요 사이가 되는 거지 답이.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네. 이해됐지 이거? 자, 다시 한번 정리. 요 문제 잘 나와. 그리고 요 단원 말고 막 나중에 나오는 단원에서도 가끔씩 비슷한 문제가 나와. 그때 써먹는 건 요거야. 직선에 문자가 있을 때 무점 찾는 거. 그 모르는 문자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항등식처럼. 했더니 지나는 점을 알았고 그때 기울기가 뭔지도 봐야 돼. 항상 기울기가 그 문자에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본 거야. 무조건 지나는 점이 여기고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을 본 거고 그 각각 경계점, 기준점들을 찾은 거지. 그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사이에 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고!